그러면 이제 다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저 UDT 내용이에요. UDT라 그러면은 저희 이제 1학년 애들,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갈 애들, 얘네들은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애들이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이번에도 굴리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시간표 어떻게 짜줄 거냐? 저희는 애들이 그래서 보통 재원생 애들, 이미 방학 몇 번 겪었던 애들, 걔네들 같은 경우는 설명회 오지 않습니다. 그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잘. 왜냐면 저희가 그때쯤 되면은 아예 애들별로 시간표를 짜서 보내드려요. 그 시간표를 짜서 보내드리면은 그 시간표에 맞춰갖고 차차차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무슨 내용으로 이제 아이들이랑 트레이닝을 할 건지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저희 A반과 M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백전백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그런데 이거를 올 때마다 이제 방학 동안에는 올 때마다 준비를 합니다. 요걸 하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학교 시험을 보면요. 그러니까 재학생 애들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애들 얘네들은 이거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껴요. 왜냐면 학교 시험을 보면요. 보통 뒷부분에 있는 그 이렇게 번호들 한 뒤에서 객관식 2개에서 3개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애들이 찍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몰라서가 아니고 보통 시간이 없어서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하지만 백전백승을 통해서 앞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거기까지는 무조건 빠르게 맞춰야 돼요. 그냥 맞추는 게 아니고 빠르게 맞춰야지 뭔가 승산이 있어요. 그래야지 뒷번호를 좀 잘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애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를. 그렇다고 지금 와서 구몬 할 수는 없잖아요. 구몬이랑은 좀 차원이 다르지만. 그 다음 저희가 이때부터는 애들한테 이제 관연도 학교 지필고사를 풀리기 시작해요. 기출고사죠. 애들이 보통은 기선제압 한번 하고 나면은 한 바퀴 싹 돌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리마인드 된 상태에서 애들한테 기출고사를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1월 달부터예요. 1월 달부터 1학기 중간고사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풀리냐면요. 그 2학기 기말고사 거까지 풀려요. 쭉.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간고사가 코앞이니까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거를 조금 더 많이 풀릴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좀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오답 클리어. 저희 학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답입니다. 오답을 이때부터는 당일 오답은 지금 현재 하고 가고 있어요. 당일 오답은 오답 메모리 카드 요런 것처럼 이렇게 오답 메모리 카드 하고 가고 있거든요. 저 뒤쪽에 애들이 이렇게 적죠. 근데 이게 하고 나면 이게 끝이 아니고 요걸 가지고서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해옵니다. 공부를 해오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부터 이걸 줄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애들이 이걸 쌓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줄이는 작업을 합니다. 요걸 다시 공부하면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아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들은 이제 찢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최대한 얇게 유지할 수 있게. 공부하면서 저희가 그래서 주간으로 오답고사를 봐요. UDT 시간에. 오답고사를 보면서 한 번 풀었었는데 처음 오답고사 봤을 때 그때 틀리면은 그거는 이제 누적돼서 다음번에 볼 때 또 볼 수 있게 그렇게 누적되고 맞았던 거는 일단 이제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월간 오답. 월마다 이제 또 지금까지 오답고사 보면서 틀렸던 것들을 또 모을 거 아니에요. 그 모은 거를 다시 한번 오답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과정이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과정이 끝날 때 다시 한번 또 오답고사를 보고. 그다음 과제 클리어. 요 과제는 저희가 아이들이 물론 학원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면은 과제는 보통 집에 가서 하잖아요. 집에 가서 하는데 그 다음번에 왔어요. 근데 검사를 했어요. 다 못했어요. 그러면은 요때부터는
그 다음날 학원에 부를 거예요. 그 다음날 학원에 와서 이제 오답을 하는 거죠. 다시 이제 과제를 하는 거죠. 과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건 약간 페널티니까 와서 과제를 하고 질의응답 하면서 보통 애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애들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접근을 못하겠어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와서 질의응답 하면서 풀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요 내용을 가지고서 UDT를 진행을 합니다. 요것만 좀 잘 해도 확실히 나아져요. 확실히 나아져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점 100승, 기출고사, 오답 클리어. 사실 과제를 못 하더라도 요 3가지만 제대로 해도 충분해요. 사실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어요. 진짜 너무 많아서 과제를 못 하겠다. 그럼 저는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밀린 과제를 던져라. 좀 과감하게 던져라. 대신에 오늘 나온 과제는 오늘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라. 왜냐면 자꾸 앞에 있는 거 다 못했으니까 앞에 있는 거 해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앞에만 하다 끝나요. 앞에만 하다 끝나요. 뒤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앞에 내용보다. 근데 계속 앞에만 하더라고요. 이건 관리가 필요합니다. 애들한테 할만 해야지 애들도 하죠. 이게 너무 많이 밀리면은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저희 애들 중에 얘는 약간 안 좋은 사례이기도 한데 얘는 이제 고대 심리학과 간 친구인데 얘가 늘고 전교 3등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학원 다니면서 한 번도 숙제를 해온 적이 없어요. 얘는 정말 레전드예요. 숙제를 해온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학원에 오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와서 시험 따박따박 열심히 보고 오답 메모리 카드 열심히 하고 오답고사 열심히 보고 오라는 거는 또 와요. 오라는 거 또 오고 공부하고 이러고 가는데 대신 숙제는 안 해요. 근데 숙제를 왜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른 과목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내가 할 수가 없었다. 대신에 내가 여기 오는 동안에는 정말 열심히 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잘 보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요것만 확실히 잘 해도 성과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통계로 나타나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간표를 쭈루룩 한번 짜봤거든요. 아침 9시부터 이제 10시까지 시간표인데 모든 애들이 다 이렇게 풀로 차진 않아요. 제가 시간표를 짜보니까. 근데 이제 오전에 특강 듣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 특강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특강, 오후 특강이 있는데 보통 메이저 특강은 앞쪽에 보통은 있어요. 오전에. 왜냐하면 애들한테 일부러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라고. 애들이 방학 동안에 너무 많이 풀어지면요. 이거는 공부하는 시간이 다 날려요. 밤에 공부한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밤엔 공부하지 않습니다. 밤에 유튜브 봐요. 딴짓해요. 그러면서 공부한 척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침에 보통 시험은 아침에 보잖아요. 그래서 아침 컨디션이 제일 좋아야 돼요. 본래는. 그래서 아침부터 좀 공부를 시키고 그다음 점심 먹고 중간에 특강을 듣는 아이들이 있고 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 안 듣는 시간 1시부터 4시까지는 저희가 요때 과제를 하는 시간을 줄 거예요. 과제 클리어하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오답 클리어하고 오답 클리어 시간은 요때 오답 메모리 카드 하는 건 아니고요. 오답 메모리 카드를 다시 복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때 오답 고사를 본다든지 그거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100점 100승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고사를 보고 그 다음 저녁을 먹습니다. 기출고사는 학교 시험과 똑같이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듣죠. 근데 보통 저희가 수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업이에요. 선생님들이 이때부터 관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시간에는 다른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 요거는 일단 기선제압 저희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제 3차 개강이 있거든요.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상화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아이들이 지금 현재 기선제압 하고 있는 애들이 정말 저도 답답한데 원의 성질이랑 삼각비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 애들이랑 문제 풀 때, 지금도 문제 풀 때요. 그것들을 사용해서 수상화 내용 풀 때 또는 수원 문제를 풀 때 그걸 사용을 해요. 근데 애들한테 중학교 때 이런 내용 있었지? 그러면서 식을 세우기 시작하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내신은 내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3 내신은 그냥 중3 내신. 사실 그게 아니고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로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와서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고등과정에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삼각비에서 고등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 그 부분들을 좀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거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수상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요때부터 저희가 이제 1월 1일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정규반으로 재편성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레벨이 나눠지고 애들이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아이들이 본인이 수상화를 최대한 이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요때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요거는 교재가 자체 교재로 저희들이 만든 교재예요. 100%. 문제들도 그 학교 시험 문제랑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애들이 꼭 한 번쯤은 보고 가야 되는 문제들로 이렇게 책을 좀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으로 진행이 됩니다. N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이때 수상 뒷부분부터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원방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파트부터 진행되는 반이에요. 여기는. 보통 수상화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수상화는. 왜냐면 고등 수학의 구구단 같은 곳이에요. 여기 구구단 하는 데예요. 구구단을 못하면은 다른 거는 사실상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제 애들한테도 얘기하는데 1학년 때 내가 만약에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이건 구구단에 대한 성적이죠. 구구단 성적이 잘 안 나왔다고 해서 수원수투 미적분 성적이 안 나오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구구단을 잘한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내려오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까도 보셨잖아요. 이범땡. 예. 걔 같은 경우도 전교 1등이었다가 구룩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전에 있던 학원에선 수상화만 하라던데 선행을 못했던 거예요. 선행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행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커리큘럼을 좀 생각하면서 스케줄을 짰어야 되는데 그 스케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짜다가 얘는 좀 중간에 망한 케이스죠. 그래서 수시를 쓸 수가 없었어요. 뒤에 고3 때 1등급이 다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고3 때 1등급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애들이 그때쯤 되면요. 수학은 모두가 공부해요. 수학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없어요. 왜냐면 고3이니까. 수능 봐야 되잖아요. 포기했던 애들도 그땐 다 공부해요. 그런 상황에서 1등급 받는 거라서 그래서 보통 1등급 계속 하던 애들도 고3 때 무너지는 애들이 많아요. 미적분 선행 많이 한 애들 별로 없어요. 그렇게까지 없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안세땡.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얘는 준비된 애죠. 미적분 5번 넘게 했어요. 이미 중학교 때 3번 했거든요.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틈 나는 대로 미적분 계속 봐줬고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친구들 별로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선점을 해요. 그 다음 밑에서부터 이제 보면은
대부분 2학년 들어와서 미적분 보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준비된 애들이 앞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커리큘럼 짜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뉘었을 때의 정규반이고, 그러니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면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N반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적혀 있진 않은데 얘는 운중고 학생이었고 지금 현재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요. 원래 체육하던 애예요. 원래 체육했었는데 이렇게 좀 다쳐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 걸로 이제 바꾼 거죠.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인문계로 전향을 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체육하던 애들 특징이 뭐냐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체력이 되니까 계속 앉아서 공부해요.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였는데 열심만 가지고 있는 아이. 아무것도 선행 안 돼 있고. 걔 같은 경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진단 테스트 18점. 진단 테스트 18점에 여기 김준선 선생님 반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열심히 굴리셨죠. 보통 여기 N반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미친 듯이 굴리시거든요. 원래 밑에 반일수록 많이 굴려요. 그래서 N반 선생님이 미친 듯이 굴리셨어요. 얘가 나중에 처음에 18점이었는데 2학년 올라갈 때쯤, 그때쯤 됐을 때 얘도 공교롭게도 얘는 운중고 나왔었는데 운중고 전교 3등까지 했어요. 그 정도까지 했어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에요. 김준선 선생님이. 그래서 좀 믿고 따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든 성과가 나니까 열심히 하면, 따라 시키는 대로만 따라서 하면. 요거는 저희 이제 특강이고요. 저희가 어떻게 시간표를 짜드리냐면요. 애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짜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짜드려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해갖고 시간표를 드리면은 어머니들이 이제 여기 빈칸에다가 다른 학원들을 채우시거든요. 아니면 다른 일정들, 얘 이 시간에 뭐 공부할 거, 뭐 할 거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1 A반이니까 저희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애. 아닌가? 얘는 예비 고1이네요. 예비 고1 A반인데 그 금일반이죠. 금일반 아이고, 그리고 미적분을 할 예정인 아이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이미 상의가 끝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 들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아까 보여드린 시간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시간표는 여기 금요일 하루가 그렇고요. 나머지 시간은 보통 이제 미적분 끝나고 나면은 메인 강좌가 보통 아침에 깔리거든요. 그 아침부터 나와서 일부러 공부할 수 있게. 그래서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점심 먹고 UDT 하면서 여기 과제하고 아니면 오답해야 되는 사람 있으면은 그때 오답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제 공부하러 가는 아이들은 공부하러 가고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아이들 상황에 맞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스케줄표를 짜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갖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어머니들만의 그 스케줄이 있어요. 어머니들만의 스케줄이 있는데 웬만하면은 전문가의 선택을 좀 맡기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스케줄이 있고 얘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있거든요. 저희는 고3 때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스케줄을 짜주니까. 그런데 어머니들이 이거를 이렇게 갉아서 이렇게 없애면은 나중에 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한번 제의는 해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가 가져요, 사실.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저는 엄마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학원도 제가 골랐었어요. 사실 저는 어디 학원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케줄도 이렇게 짜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학교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사교육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혼자서 공부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시면서 나중에 좀 제가 많이 피해를 봤죠. 고등학교 올라와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수학 공부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그거를 어머니는 지금도 후회하고 계세요. 그걸 보시고서 둘째는 학원을 미친 듯이 보내셨어요. 선행도 엄청 많이 시키시고. 저랑 이제 3살 차이 나거든요, 동생은.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데이시고 동생은 정말 열심히 하셨죠. 이게 애들이 공부할 수 있을 때 최대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애들이 의지가 이렇게 충만할 때, 그때는 잘 밀어주셔야 돼요. 애들이 공부 안 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솔직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공부를 하겠다고 할 때는 많이 밀어주셔야 그때 아이들도 나중에 딴소리 안 해요.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엄마 왜 안 시켰어? 이런 소리예요. 실제로 그런 소리 하는 애들이 있고. 좀 잘 좀 밀어주시고.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